안녕하세요. 지난주는 설 연휴가 있었고 이번 주부터 이제 정상적인 시장이 시작됩니다. 연휴 기간 동안 그 중국의 딥시크의 충격과 파장이 상당히 컸었고요. 딥시크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해서 있지만 일단은 딥시크의 영향은 상당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날 좀 다른 형태의 흐름을 보여줬고요. 시장의 흐름들이 조금 변화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 근데 뭐 큰 어떤 변화라기보다 현재 우리가 단기 매매자들, 일반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과 매매가 아닌 그냥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접근해야 되는 섹터들이 다르겠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볼 텐데요. 대형 IT,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하이닉스의 대량 거래로 인해서 거래 비중이 좀 높아졌는데요. 좀 짧은 기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정도, 예, 6개월을 놓고 보면 그림이 좀 더 쉽죠. 대형 IT 하이닉스의 거래 때문에 좀 형성됐고요. 반도체는 연초에 1월 달부터 상당히 좋았다가 지난주부터 좀 약화되고 있는 모습들.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OLED 관련된 종목들과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1월 중순에 강하게 나타났으나 지난주에 조금 약화되는 모습이고요. 핸드셋도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은 몇몇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IT 부품, 여기는 이스페타시스가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의 거래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최근에는 우주 일렉트론, 제일 일렉트릭 뭐 이런 종목들, 한국 단자 그동안 시장에서 움직임이 없었던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삼화전기, 삼화컨덴서, 대덕전자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로봇과 관련된 종목, 로봇 AI 종목들의 거래가 지난해 11월 달부터 달라지고 있다. 좀 길게 볼까요? 한 2년 정도? 네. 2023년도 1월달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급격한 시세 변화가 생기면서 거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다가 그다음에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던 상황이죠. 사실 이런 영역들이 이제 투자의 구간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영역에 해당될 때는 이제 매매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로봇 AI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매매 영역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모든 매매자들이 다 관심을 지켜보는 상황이죠. 반도체를 한번 볼까요? 반도체는 지난해 4월달 이후로 실질적으로 굉장히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로봇 다음이 2차 전지. 2차 전지는 현재 시장 일반인들, 대중들은 아직도 2차 전지 매매하냐 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질 정도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투자의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통신주들이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조금은 살아나고 있고 IT 서비스 조금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아직까지는 뭐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없다라고 볼 수 있고 인터넷 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제 네이버 영상 그저께인가요? 올려드렸는데 네이버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임 아직 멀었고요. 미디어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엔터, 레저 문화 이쪽도 아직 멀었고요. 은행, 정권, 보험은 사실 이제 기관 투자가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기타금융은 사실 테마성 움직임이고 지주회사 고만고만한 수준입니다. 자동차 별 아직 반향은 없는 상황이고요. 운송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데 최근에 BDI 지수의 하락이 지속되고 있어서 조금은 관심을 가질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건설주들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상황은 아닙니다. 조선주가 지난해 하반기 시장을 사실 주도했던 대표적인 종목이죠. 조선주 꾸준히 상승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운임지수, 운임 가격들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선주에 조금 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 방산 뭐 이런 종목인데 조선 기자재도 포함되어 있고요. 여전히 거래는 좋은 편입니다. 주가는 사실 많이 올랐었죠. 이것도 뭐 매매 영역이라 할 수 있겠죠. 철강은 아직 뭐 의미가 없고요. 에너지
전력 설비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 상당히 뭐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주가를 보면 예, 단기 치고 빠지는 매매 외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할 수 있습니다. 화학은 아직 볼 거 없고요. 유통도 볼 거 없고 음식료 지난해 이제 봄 지나서 여름 되기 전에 불닭볶음면으로 시작된 K푸드 열풍으로 인해서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한번 보여줬었죠. 그리고 뭐 그때 당시에 별의별 종목들까지 다 움직였던 상황인데 지금은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있는 중이다. 의복은 뭐 여전히 아직 의미가 없고요. 의료기기, 제약, 바이오 상당히 약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의료기기도 거의 뭐 최저 수준에 놓여 있고 제약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바이오는 조금 나은 편입니다. 제약 의료기기에 비해서는 좀 나은 편이지만 바이오도 지금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시세 탄력이 약화되고 있고 상단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화장품은 실리콘2 VT, 뭐 코스맥스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K푸드, K뷰티의 움직임으로 나타났던 때에 비하면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 그래서 단기 매매로 접근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지 않나. 현재 단기 매매적인 어떤 차원에서 접근하기에는 여전히 로봇과 인터넷, 그러니까 결국은 로봇 AI죠. 로봇 AI 이 종목들을 봐야 된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국내 기관 투자가들 외국인들 동향을 간단하게 보면 1월 달입니다. 1월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많이 산 순서인데 예, 금액으로 볼까요? 금액으로 보면 하이닉스가 워낙 볼륨이 크니까 하이닉스가 가장 매수가 많은 반면에 매도는 이것도 매도 금액으로 봐야 되겠죠. 하이닉스가 매수가 가장 많았고 삼성전자가 매도가 가장 많았다. 대표적으로 양분되는 양상.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네이버, 네이버의 움직임이 네이버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그렇고 국내 기관을 볼까요? 국내 기관을 보더라도 국내 기관은 네이버가 안 보이네요. 국내 기관은 다 ETF 매매가 많고 국내 기관은 네이버의 매매가 여기 있네요. 매수 금액은 별로 크진 않네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사가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지금 꾸준히 매일 사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을 한번 볼까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동성 화인텍 저희 매매풀드에 다 올라간 종목들이죠. 카페24도 보이고요. 그 다음 로보티즈 최근에 컴투스도 조금씩 올라오는데 아직 절대 금액은 크지 않은 편이다.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그리고 뭐 로봇 때문에 올라왔던 고영은 이익을 실현한 모습이고요. 국내 기관들은 고영을 가장 많이 샀습니다. 사실은 에코프로 BM은 워낙 볼륨이 큰 종목이니까 그 외에 로보티즈, 대주전자, 2차 전지 중에서 2차 전지 소재 중에서는 현재 가장 괜찮은 게 대주전자니까. 그리고 SPG 로봇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진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루닛도 AI 종목 중에서 대표적으로 루닛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비교를 한번 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과 해외 시장, 코스피 시장과 다우지수, 나스닥을 비교해 보면 한 1년만 볼까요? 다우,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우리가 아직 여전히 1년만 놓고 봤을 때 코스피 시장은 이제 양전을 했네요. 플러스 0.8, 코스닥은 마이너스 0.88, 나스닥은 여전히 29%. 그리고 우리 이제 에너지 종목인데 한번 볼게요. 비교를 우리 시장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원달러율과 비교해 봐야 되겠죠. 현재 1440원을 하회했다가 원달러율이 다시 1450원 넘어서서 1460원대 가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은데
일단 1470원대에서 상당히 강하고 1440원이 중요한 가격입니다. 1440원을 하회하게 되면 원달러율이 현재 부담스러운 부분이 호재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를 놓고 봤을 때 이제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작년 12월 달 이후에 한 달 동안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딥시크 파장으로 인해서 지난주 금요일 급락을 했죠. 그리고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력 설비 원전 관련주들도 다들 딥시크로 인해서 금요일 날 급락을 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 조선주도 고공 행진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는 힘을 전혀 못 쓰고 있는 상황. 그러나 하단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바이오는 좀 약화되고 있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로봇은 회복되고 있는,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로봇 AI,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양상인데 이걸 한 6개월만 보면 상당히 달라지고 있죠. 작년 실제 움직임이 나타난 건 11월 달부터인데 일반 우리 시장에서 일반 매매자들, 시장 참여자들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는 1월 초가 지나면서부터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실제 움직임은 11월 달부터 있었다. 저희 매매폴대 로보티즈가 11월 초에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반도체는 아무래도 좀 약한 모습들. 에너지 부담스럽죠. 지금은 이제 조선주도 조금 마찬가지고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추가적인 뭐 상승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하단을 확인하고 밑에서 다져가고 있는 중인데 아까 보셨듯이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죠. 보통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일반적으로 주가의 바닥 국면이기도 합니다. 주가는 저점을 확인하고 다져가고 있는 중인데 거래는 형편없는 수준. 물론 이제 거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나타날 수 있죠. 매도세가 증가하게 되면. 그러나 이미 2년 정도, 1년 반 이상 지속적인 약세 하에 있었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염증을 느껴 떠나간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딥시크로 인해서 촉발된 AI의 활용성이 높아지게 되면 결국은 제일 모든 산업에 영향을 받겠지만 AI가 가장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로봇이고 그다음 자율주행이고 그다음 바이오 쪽이겠죠. 신약 개발 쪽. 이쪽에서 놓고 본다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자율주행은 무인 자동차인데 기존 내연기관으로는 힘들다라고 하죠. 왜? 부품이 너무 많아서 고장률이 높고 체크해야 되는 영역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전장에 가까운 전기차가 가장 자율주행이 적합할 수밖에 없다. 그럼 최근에 이제 테슬라도 로보택시 이번에 모델 3 하역장의 영상도 며칠 전에 올라왔었는데 보면 생산해서 공장에서 배에 싣기 전까지 하역하는 그 하역장의 과정을 운전자가 없이 자동으로 정렬해서 주차해 놓고 하는 어떤 그런 사항들이 나오는데 그건 결국 전기차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 2차 전지에도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그런 측면을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로봇 AI 단기적이라기보다 아마 올 한 해 내내 끌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내내 끌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놀아야 된다 볼 수 있고 뭐 종목들 매매 종목들은 매매가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은 매매 폴드를 통해서 꾸준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